사료용 LMO 유전자 변형 생물체인 면실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면실은 옥수수, 캐놀라, 콩, 알팔파와 같은 사료용 LMO 유전자 변형 생물체 중 하나로 가공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사료에 사용되기 때문에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우리 축산농가에서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하는 품목입니다. 특히 LMO 면실은 사료용으로 수입 승인된 품목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물 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국내 축산농가에서는 소포장된 면실을 구입하여 자가 배합하거나 이미 배합된 TMR 사료를 구입하여 먹이는데요. 먼저 축산농가에서 자가 배합을 할 경우에 어떻게 면실을 사용하는지 영상을 통해 알아볼까요? 영상에서 본 것과 같이 축산농가에서는 자가 배합을 하는 것 외에도 펠렛, 옥수수, 면실 등이 배합된 TMR 사료도 급여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료 배합 작업 후 바닥이나 주변에 떨어진 낙곡은 즉시 수거하여 제거해야 합니다. 축사내에서 낙곡이 될 수 있는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LMO 면실을 취급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 자가 배합을 할 때에는 배합기 밖으로 떨어지는 면실이 없도록 주의하고 옷이나 신발, 사람의 머리카락에 달라붙어서 이동 후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떨어진 면실이 있을 경우에는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즉시 수거하여 배합기에 넣어 축사 주변에 면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배합을 하거나 TMR 사료를 급여할 때 떨어진 면실과 사료들을 쓸어 담아 청소한 것을 축사 주변에 던져놓은 경우에도 면실이 발화할 수 있으니 청소를 한 뒤에는 바로 재급여를 하거나 다시 배합기에 넣어줘야 합니다. 간혹 분뇨 더미에서 발화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에는 퇴비사에 퇴비 발효기를 설치하여 바로 퇴비를 발효시키기도 하고 발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해 떨어진 면실도 함께 발효되어 발화하지 못하지만 종종 발화한 면실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료를 배합하거나 급여 시에 낙곡이 발생하면 축사 주변에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워서 재급여하거나 배합기에 넣어주고 자생체를 발견하면 파쇄 또는 소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면실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것일까요? 면실은 살아있는 원형 그대로 사료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화 조건만 맞으면 충분히 발화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화를 하여 자라날 경우 국내 식물에 유전자가 전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몇 세대 후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면실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아 환경 방출될 경우 처벌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LMO 면실을 재배한 경우에는 LMO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LMO 면실을 식용이나 약용으로 판매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우리 축산농가는 사료용 LMO 면실의 최종 소비자로서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